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꿈의 복권입니다. 어느 작은 골목에 있던 복권방과 그곳을 지키던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은 신비롭고 조금은 슬프지만 끝까지 듣고 나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서울 어느 오래된 동네입니다. 재개발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옛 모습을 간직한 그런 곳이죠.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낡은 간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아침이면 국밥집에서 풍기는 냄새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40분. 이지은 씨는 늘 그렇듯 골목 어귀에 있는 꿈나라 복권방으로 향했습니다. 58살의 평범한 가정주부인 그녀에게 월요일 아침 복권 한 장 사는 것은 작은 낙이자 일주일을 시작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죠. 집에서 나와 골목을 돌아 약국을 지나면 작은 유리문 하나가 보입니다. 문 위에는 색이 바랜 간판이 달려 있었죠. 꿈나라 복권방.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칠해진 글씨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이구, 지은 씨. 오늘 늦었네요? 월요일엔 보통 9시 반이면 오는데. 정필수, 62살의 복권방 주인입니다. 구레나룻이 희끗희끗한 그는 이 골목에서 20년 넘게 복권을 팔아온 사람이었죠.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체구에 언제나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만큼은 언제나 반짝였습니다. 복권방 안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작은 책상 하나, 그 뒤로 복권 발매기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당첨번호가 적힌 종이들과 오래된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필수 씨가 정성스럽게 키우는 선인장이었습니다. 아침에 병원 갔다 오느라요.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지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마트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장도 보고 복권도 사는 게 그녀의 월요일 루틴이었죠. 아이고, 나이 먹으니 여기저기 다 고장이지. 필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요새 무릎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뚝뚝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것도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러게요. 우리 나이가 되니까 말이죠. 두 사람은 짧게 웃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미묘한 통증들, 아침마다 느끼는 뻐근함, 날씨만 흐려도 쑤시는 관절,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는 사람끼리의 웃음이었죠.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권방 창문 너머로는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학교 가는 학생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장 보러 가는 동네 아주머니들. 평범한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필수 씨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나저나, 지은 씨, 오늘 내 꿈 들어봐요. 필수 씨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큰 금붕어가 연못에서 막 팔딱팔딱. 이만한 놈이 금빛이 반짝반짝하는 게 그게 보통이 아니었어요. 지은 씨는 익숙한 듯 웃었습니다. 필수 씨, 또 시작이네. 지난주엔 용꿈이었잖아요. 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렇습니다. 정필수 씨는 매주 손님들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 금덩이를 주운 꿈, 죽은 할머니가 나타나 번호를 알려주는 꿈, 호랑이를 타고 산을 넘는 꿈. 매주 그의 꿈은 달랐고 매주 그는 이번엔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다들 알고 있었죠. 그의 꿈 이야기가
10중8구 허풍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허풍에는 이상하게도 악의가 없었고 오히려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지은 씨도 처음 이 복권방에 왔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5년 전 남편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집안 분위기가 우울했던 때였죠. 우연히 복권이라도 한 장 사볼까 싶어 들른 이곳에서 필수 씨의 꿈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내 꿈이 좋았어요. 돼지 5마리가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오는 꿈이었다니까요. 이거 분명히 재물운이에요. 그때는 황당하기도 했지만 묘하게도 위안이 됐습니다. 복권 당첨 같은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잠깐이나마 희망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지은 씨는 매주 월요일마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복권을 사는 것보다 필수 씨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큰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번엔 진짜예요. 필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꿈에서 그 금붕어가 날 쳐다보더니 숫자가 막 떠올랐다고. 7, 14, 23. 뭐 그런 숫자들이 물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계시예요, 계시.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그 번호로 한 장 주세요. 로또 한 장. 지은 씨가 웃으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필수 씨는 약간 삐진 듯 투덜거리며 복권 발매기 앞으로 갔습니다. 에이, 지은 씨는 항상 그렇게 시큰둥하게.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은데. 발매기에서 삐삐삐 하는 소리가 나고 곧 복권 한 장이 출력되었습니다. 필수 씨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번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7, 14, 23, 31, 39, 42. 좋아요, 좋아. 이 번호 기억해 두세요, 지은 씨.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필수 씨가 진짜라고 한 게 벌써 몇 번째예요? 지은 씨의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필수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가 복권을 조심스럽게 지은 씨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안 될 것 같아도 해보면 되는 게 있고,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있고.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간 지은 씨는 필수 씨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고 얼굴색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필수 씨,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새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요, 조심히 가고. 허리 조심하고. 필수 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은 씨의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복권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필수 씨는 의자에 앉아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은 씨가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필수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되면 좋겠는데. 지은 씨한테 한 번이라도 좋은 소식 주고 싶은데.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필수는 20년 넘게 이 복권방을 운영해왔지만 정작 자신은 복권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복권은 파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손님들이 당첨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매주 꿈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도 손님들에게 잠깐이나마 희망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복권 한 장에 1,000원이지만 그 1,000원으로 일주일간 꿈꿀 수 있다면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복권방에는 몇몇 단골 손님들이 더 다녀갔습니다. 오후 1시쯤
70대 박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은퇴한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그는 매주 복권을 사러 오는 게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필수야, 지난주 내가 산 거 하나도 안 됐어. 아이고, 박 사장님. 복권이 그렇게 쉽게 되면 다들 부자 되죠 뭐. 이 양반아, 그래도 너는 맨날 좋은 꿈 꿨다고 그러잖아. 그건 꿈이 좋았던 거지. 제가 당첨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웃었습니다. 박 사장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필수 씨의 꿈 이야기가 대부분 허풍이라는 걸. 하지만 그는 그 허풍이 좋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복권방에서 나누는 이런 대화가 소중한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래, 오늘은 뭐 줄 건데? 오늘은 자동으로 하나 뽑아드릴까요? 그래, 그렇게 해. 오후 3시쯤에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들렀습니다. 필수 씨, 점심 먹었어요? 그녀는 종이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아직 따뜻한 호떡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점심을 거르긴 했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필수 씨 혼자 있으면 밥도 제대로 안 먹잖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김 사장님은 복권 한 장을 사고 갔습니다. 필수 씨는 따뜻한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곳 사람들은 다들 필수 씨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복권을 팔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잠깐의 희망과 웃음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녁 때가 되자 복권방은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필수 씨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장부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14장.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그는 연필로 숫자를 적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20장도 넘게 팔렸는데 요새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 형편이 어려워져서일 겁니다. 그래도 필수 씨는 가게를 닫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복권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잠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희망을 얻어가는 곳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 필수 씨는 하루의 영업을 마치고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고 발매기에 전원을 끄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그가 피곤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잠시 멈춰서서 작은 복권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이곳, 벽에 붙은 낡은 포스터들, 색이 바랜 의자, 긁힌 자국이 가득한 책상.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자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필수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 하늘에는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좋은 꿈 꿔야 할 텐데. 그가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필수 씨는 평소처럼 골목을 나서 집으로 향했고 복권방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정필수와 이지은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이 될 줄은. 그리고 일주일 후 이 평범했던 하루가 이상한 기억으로 남게 될 줄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작은 복권방에서 두 사람이 나눈 짧은 대화. 허풍쟁이지만 따뜻한 복권방 주인과 그의 이야기를 즐겨 듣는 단골 손님.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평범한 순간들이 나중에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곤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일주일 후 지은 씨가 다시 복권방을 찾았을 때 벌어지는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복권방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꿈의 복권 챕터 2 사라진 사람.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주신 청취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평범한 월요일 아침 복권방에서 있었던 일상적인 풍경을 보았습니다. 허풍쟁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정필수 씨와 그의 단골 손님 이지은 씨의 이야기였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지은 씨의 삶은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대학생인 딸은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오가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은 씨는 집안일을 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이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30분. 지은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병원 예약이 없었거든요. 날씨는 지난주보다 더 추웠습니다. 11월로 접어들면서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지은 씨는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목에는 빨간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마트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그녀는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필수 씨는 무슨 꿈 얘기를 할까? 지난주에는 금붕어 꿈이었죠. 그 전주에는 용 꿈이었고, 그 전전주에는 호랑이 꿈이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꿈 이야기를 듣는 게 지은 씨에게는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골목을 돌아 약국을 지나자 복권방이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권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직 문을 안 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9시 반이 넘어 있었습니다. 필수 씨는 항상 9시 정각에 문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늦게 문을 연 적이 없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죠. 지은 씨는 복권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고 평소 같으면 보였을 필수 씨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필수 씨? 지은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필수 씨, 계세요? 조금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필수 씨는 이 복권방에서 혼자 살다시피 했습니다. 가족이 없는 그는 가게 뒤편의 작은 방에서 생활했는데 아침에 문을 안 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지은 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필수 씨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였던 게 생각났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고 웃을 때도 어딘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은 씨는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필수 씨의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5년 넘게 매주 만났지만 정작 연락처를 주고받은 적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순간 옆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약국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지은 씨를 본 적이 있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복권방 단골인데요. 필수 씨가 안 보이셔서. 복권방이요? 약국 주인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네, 바로 여기 꿈나라 복권방요. 필수 씨, 정필수 씨 아세요? 지은 씨 여기 복권방 없는데요. 순간 지은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지은 씨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분명 복권방 문 앞이었습니다. 낡은 유리문, 색이 바랜 간판, 꿈나라 복권방이라고 적힌 글씨. 바로 여기 복권방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주까지도 여기서 복권을 샀는데. 약국 주인은 조심스럽게 지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대하듯이. 지은 씨, 여기 예전에 복권방 있긴 했어요. 근데 그게. 약국 주인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10년도 더 됐어요. 불이 나서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론 계속 비어 있었는데. 그럴 리가.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지난주까지도 여기서 복권을 샀다니까요.
필수 씨하고 얘기도 하고 복권도 받고. 분명히. 지은 씨,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약국 주인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지은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괜찮으세요? 우리 약국에서 좀 쉬다 가실래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갈게요. 지은 씨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약국 주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 씨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분명히 봤는데.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계속 가고 있었는데. 지은 씨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쪽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복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산 복권. 이게 증거잖아. 지은 씨는 복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복권을 자세히 보는 순간 지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번호가 보였습니다. 7, 14, 23, 31, 39, 42. 필수 씨가 금붕어 꿈을 꿨다며 추천했던 바로 그 번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판매점 이름, 꿈의 복권방. 뭐야? 꿈나라가 아니라 꿈의? 지은 씨는 복권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꿈의 복권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지은 씨는 지갑에서 예전에 샀던 복권들을 꺼냈습니다. 당첨되지 않은 복권들을 모아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갑 안에는 복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지은 씨는 가방 전체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복권은 지난주에 산 것 단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대학생 딸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오전 수업이 없어서 늦잠을 자다가 이제 학교에 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수진아. 왜요, 엄마? 엄마가 매주 월요일마다 어디 가는지 알지? 응? 복권 사러 가잖아요. 골목 어귀에 있는. 수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거기 복권방 이름이 뭐였지? 지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권방 이름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엄마가 거기 다닌 지 오래됐잖아요. 거기 사장님 이름은 정필수 씨. 기억나? 필수 씨요? 누구요, 그게? 거기 복권방 사장님. 엄마랑 맨날 얘기하던 사람. 지은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너, 필수 씨 모르겠어? 엄마가 집에 와서 복권방 사장님 얘기한 적 없어? 수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가 복권 샀다는 얘기는 했어도 거기 사장님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지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아니, 아니야. 엄마 괜찮아. 지은 씨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꿈을 꾼 건가? 그날 오후, 지은 씨는 다시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복권방이 있던 자리를 유심히 봤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여러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약국, 세탁소, 작은 식당, 그리고 그 사이 복권방이 있어야 할 자리.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낡은 문 하나만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잠겨있는 자물쇠, 그리고 먼지가 쌓인 작은 유리창. 여기가 맞는데. 지은 씨는 문에 다가가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컴컴했습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뭔가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책상 하나, 벽에 붙은 낡은 포스터들, 바닥에 쌓인 먼지, 그리고 창가 쪽에 작은 화분 하나가 보였습니다. 선인장이었습니다. 저게. 지은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필수 씨가 키우던 선인장. 분명히 저 선인장이었습니다. 거기,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 씨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아, 저는 여기 좀 보고 있었어요. 여기가 복권방 아니에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복권방이었죠. 아주 오래전에. 오래전이요? 네. 10년. 아니, 벌써 12년이 됐나? 여기 화재가 났었어요. 지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재요? 네. 밤에 불이 났는데 안에 사람이 있었대요. 복권방 사장님이. 그날 밤 늦게까지 가게에 계셨나 봐요.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분,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지은 씨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혹시 그분 이름이 정필수, 정필수 씨였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저는 괜찮습니다. 지은 씨는 간신히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혹시 그분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으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분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럼 제 집이 바로 여기 위층인데 시간 있으시면 올라오실래요? 필수 씨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지은 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집은 복권방 바로 위층에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작은 원룸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오래된 가구들과 낡은 벽지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 드세요. 놀라셨을 텐데. 노인은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따라왔습니다. 지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정필수 씨, 제 동생이었어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생이요? 네. 저는 정필종이라고 합니다. 필수 동생보다 5살 위죠. 필종 씨는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두 남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인 듯 했습니다. 지은 씨는 사진 속 한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필수 씨였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그 웃는 얼굴은 분명히 필수 씨였습니다. 동생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필종 씨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복권방을 20년 넘게 했는데 정작 본인은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요. 나는 파는 사람이지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죠. 지은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맨날 손님들한테 꿈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대부분 지어낸 얘기였죠. 하지만 악의는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했던 거예요. 그럼 화재는 그날 밤이었어요. 2012년 11월 12일, 동생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가게에 있었대요. 이웃 사람 말로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필종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꼭 좋은 꿈을 줄 사람이 온다고 했대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밤 11시쯤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고 동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생은 평생 혼자 살았어요. 가족도 없고 결혼도 안 했죠. 그래도 외롭지 않다고 했어요. 손님들이 가족이라고. 필종 씨가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혹시 아줌마도 동생 손님이셨나요?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손님이었을까요? 12년 전에 돌아가신 사람의 손님이? 하지만 분명히 지난주에, 그 전주에도 계속 만났는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 씨는 다시 그 복권을 꺼냈습니다. 꿈의 복권방이라고 적힌 복권. 그리고 문득 복권 당첨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 씨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로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추첨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7, 14, 23, 31, 39, 42. 보너스 번호 15. 지은 씨가 들고 있는 복권의 번호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이게 지은 씨는 복권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당첨금은 18억 원. 하지만 지은 씨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복권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복권 뒷면에 뭔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글씨였습니다. 희미한 연필 글씨였습니다. 당신의 꿈이 내 복권이었어요. 필수 올림. 지은 씨는 복권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은 씨는 12년 전에 돌아가신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니, 만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녀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1등 당첨 복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복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지은 씨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필수 씨의 진짜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꿈의 복권 3부 진짜 선물.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꿈의 복권 마지막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지은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5년 동안 매주 만났던 정필수 씨가 사실은 12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남긴 복권이 1등에 당첨되었다는 것. 하지만 복권 뒷면에 적힌 그 한 줄의 메시지가 지은 씨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꿈이 내 복권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날 밤, 지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만난 필수 씨는 누구였을까? 정말 유령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꿈을 꾼 걸까? 아니면 내가 미친 걸까? 하지만 복권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권은 진짜로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그 복권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복권을 들여다봤습니다. 뒷면의 연필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당신의 꿈이 내 복권이었어요. 지은 씨는 천천히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당신의 꿈이 내 복권이었어요. 그 순간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필수 씨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기억났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혹시 모르잖아요. 이번엔 정말 되면 좋겠는데. 지은 씨한테 한 번이라도 좋은 소식 주고 싶은데. 그리고 필종 씨가 했던 말. 동생은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요.
복권 당첨되는 게 꿈이었지만 그 꿈을 이루는 건 항상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했던 거죠. 지은 씨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수 씨에게 다른 사람의 행복이 그의 꿈이었다는 것을. 그는 평생 복권을 팔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복권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님들이 당첨되기를 바랐습니다. 손님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은 씨를 만났던 그 5년이라는 시간, 그게 꿈이었던 걸까? 지은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필수 씨는 1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5년 전부터 지은 씨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5년 전이 언제였죠? 지은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2019년. 그의 남편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정서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지은 씨는 매일 우울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복권방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때부터 필수 씨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그의 허풍 섞인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지은 씨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복권이 당첨될 거라는 희망보다는 누군가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는 것,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주는 것, 월요일 아침마다 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지은 씨에게는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필수 씨, 지은 씨는 복권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꿈을 준 거였구나. 다음 날 아침, 지은 씨는 다시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복권방이 있던 자리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철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필수 씨, 고마워요. 지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저한테 희망을 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이 들려준 그 허풍 같은 꿈 이야기들, 저한테는 정말 소중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첨된 복권 받았어요. 18억이래요. 믿기지 않죠?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지은 씨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필수 씨. 전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요. 당신이 매주 꿈 얘기해주고 우리 둘이 웃던 그 월요일 아침들이. 제겐 그게 진짜 1등이었어요.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지은 씨는 뒤돌아봤습니다. 약국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은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야? 괜찮아요. 약국 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정필수 씨 아셨어요? 네. 아니, 만났어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약국 주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끔 느껴요. 이 근처에 필수 씨가 아직 계신 것 같은 느낌. 정말요? 네. 특히 월요일 아침이면 복권방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이겠지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필수 씨, 좋은 분이셨어요. 약국 주인이 말했습니다. 화재가 나던 날, 사실 필수 씨가 마지막으로 구조된 사람이 저였어요. 네. 당시 저도 2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불이 나서 연기가 너무 자욱했는데 필수 씨가 저를 깨워주셨어요. 그리고 먼저 나가라고 하셨죠. 당신은 뭔가를 챙기러 다시 들어가셨고, 약국 주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필수 씨가 복권방에서 손님 명부를 챙기려 했다는 걸. 혹시 연락처라도 있으면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 씨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복권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 씨는 필종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필종 씨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 씨는 자신의 경험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5년 동안 매주 필수 씨를 만났다는 것, 그의 꿈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복권을 받았다는 것. 필종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동생답네요. 네, 동생이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꿈보다는 남의 꿈을 이뤄주는 걸 더 행복해했죠. 필종 씨는 서랍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동생 일기장이에요. 화재 후에 제가 챙긴 거예요. 공책을 펼쳤습니다. 필수 씨의 필체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좀 읽어보세요. 필종 씨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지은 씨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2012년 11월 10일. 오늘 꿈을 꿨다. 이상한 꿈이었다. 5년 후, 아니 더 후의 일 같았다. 내가 복권방에서 한 여자분을 만났다. 58살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다. 표정이 우울해 보였다. 나는 그분에게 꿈 이야기를 해줬다. 금붕어 꿈이었다. 그분이 웃으셨다. 그 웃음이 참 예뻤다. 지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11월 11일. 또 같은 꿈을 꿨다. 이번엔 더 선명했다. 그분이 매주 오신다. 나는 매주 다른 꿈 이야기를 해드린다. 그분은 항상 필수 씨, 또 시작이네 하시며 웃으신다. 나는 그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꼭 복권을 당첨시켜드리고 싶다. 11월 12일. 오늘도 같은 꿈을 꿨다. 이번엔 마지막 장면이 보였다. 그분이 복권을 들고 우신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분은 웃고 계신다. 나는 그분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꿈이 내 복권이었어요 라고. 지은 씨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미래를 꿈에서 본 거예요. 필종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그럼 필수 씨는 저를 구하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동생은 그냥 당신이 웃었으면 했던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참, 이것도 드릴게요. 필종 씨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동생이 남긴 거예요. 유언 같은 거죠. 지은 씨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복권을 팔았지만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복권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만약 내가 죽은 후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복권 당첨은 없을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필수. 일주일 후, 지은 씨는 복권 당첨금을 찾았습니다. 18억 원. 그리고 그 돈으로 첫 번째 일을 했습니다. 꿈나라 장학재단 설립.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그 골목 근처에 마련했습니다. 복권방이 있던 자리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로비에는 사진 한 장을 걸었습니다. 정필수 씨의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당첨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어느 월요일 아침, 지은 씨는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요즘 그녀는 매일 재단 일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복권방이 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낡은 철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문 앞에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국화였습니다. 지은 씨는 급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꽃 옆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필수 아저씨, 저 대학 합격했어요. 장학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김민준. 지은 씨는 쪽지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지은 씨, 오늘 내 꿈 들어봐요. 지은 씨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필수 씨가 웃고 있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여전히 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네, 필수 씨. 들려주세요. 오늘은 무슨 꿈 꾸셨어요? 지은 씨가 빈 공간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포옹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 씨는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봉사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원래 행복했어. 아니에요. 예전하고 달라요. 요즘 엄마는 정말 빛이 나요. 지은 씨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엄마가 좋은 꿈을 꾸고 있어서 그런가 봐. 꿈이요? 응. 아주 오래된 꿈이야. 누군가 나한테 선물해준 꿈.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다가 지은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복권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당첨된 복권이지만 지은 씨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복권 뒷면의 글씨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당신의 꿈이 내 복권이었어요. 필수 올림. 지은 씨는 복권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필수 씨, 이제 알았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꿈은 제가 행복한 거였죠. 그리고 제 꿈은 당신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꿈이 되어주는 사람.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은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복권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필수 씨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이구, 지은 씨. 오랜만이네요? 네, 필수 씨. 오랜만이에요. 오늘 내 꿈 들어봐요. 큰 무지개가 하늘에 떴어요. 7가지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꿈이네요. 아, 그리고 있잖아요, 지은 씨. 네? 복권 당첨. 축하해요. 지은 씨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필수 씨. 제가 축하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1등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꿈속에서. 하지만 꿈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의 복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복권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복권이 아닌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당첨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당첨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필수 씨는 평생 복권을 팔았지만 한 번도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큰 당첨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 사람들의 희망, 사람들의 행복. 그것이 그의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은 씨가 그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꿈나라 장학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복권은 무엇인가요? 혹시 누군가의 꿈이 되어주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복권이 바로 누군가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가 생각났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꿈을 꿀 수 있었어요 라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1등 당첨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꿈이 누군가의 복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꿈의 복권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